안녕하세요. 한주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거래량을 제대로 활용해서 반전 구간을 포착하는 강력한 조합 하나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머니플로우 인덱스, 줄여서 MFI 지표와 거래량 다이버전스를 함께 보는 방법입니다. MFI는 구조만 보면 RSI와 비슷하게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까지 함께 반영해서 단순한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실제 자금이 들어왔는지, 빠져나갔는지까지 계산해 준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거래량 다이버전스를 같이 보면 가격이 아직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지 않을 때도 반전 가능성을 한 발 먼저 포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윙 매매나 중기 투자 관점에서 이 조합은 상당히 실전적인 도구가 됩니다.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신 분들은 MFI 기본 기간을 14로 설정하시고 거래량 막대도 함께 켜놓고 따라오시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그럼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MFI가 무엇인지부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MFI는 머니플로우 인덱스의 약자로 이름 그대로 자금 흐름 지수입니다.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RSI가 가격 변화만 보고 계산한다면 MFI는 가격 변화의 거래량까지 곱해서 실제 자금 유입과 유출을 반영합니다. 계산 과정을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가격 수준과 거래량을 함께 고려해서 자금이 들어온 날은 플러스, 빠져나간 날은 마이너스로 누적한 뒤 그 비율을 점수로 환산합니다. 그 점수가 항상 0점에서 100점 사이 값으로 표시됩니다. 읽기 쉽게 해석 기준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80점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 즉 단기적으로 과열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고요. 20점 이하이면 과매도 구간, 즉 과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50점 부근은 중립 구간입니다. 하지만 MFI의 진짜 강점은 단순 과매수, 과매도보다 거래량을 포함한 자금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럼 거래량 다이버전스란 무엇일까요? 다이버전스라는 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다이버전스는 엇갈림입니다. 즉, 가격과 거래량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먼저, 부정 다이버전스입니다. 가격은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거래량은 점점 줄어듭니다. 겉으로는 오르는데 실제 힘은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긍정 다이버전스입니다. 가격은 계속 신저가를 갱신하는데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내려가지만 매도 압력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 엇갈림 구간이 바로 반전의 전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핵심 조합, MFI와 거래량 다이버전스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MFI가 과매수 또는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을 때 거래량 다이버전스가 동시에 나타나면 반전 신호의 신뢰도가 크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매수 전략부터 차근히 보겠습니다. 매수 전략 첫 번째 패턴은 과매도 구간과 긍정 다이버전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FI 점수가 20 아래로 내려가 과매도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계속 저점을 낮추고 있는데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말은 하락 에너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후에 MFI가 다시 20 위로 올라오고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 구간을 매수 진입 신호로 봅니다. 실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2주 동안 하락합니다. 가격이 100에서 95로 다시 90으로 내려옵니다. 거래량은 100만 주에서 80만 주로 다시 50만 주로 줄어듭니다. 이때 MFI 점수가 15까지 내려갔다가 25까지 반등합니다. 그 시점의 거래량이 120만 주 수준으로 다시 증가하면서 가격이 튀어오르면 이 구간을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거죠. 손절 기준은 최근 저점보다 대략 1%에서 2% 아래로 잡습니다. 두 번째 매수 패턴은 과매도 탈출과 거래량 급증을 보는 겁니다. MFI가 20 아래에 머물다가 20 위로 올라오는 순간을 봅니다. 동시에 거래량이 평균 대비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이때 가격이 50일 이동평균선이나 200일 이동평균선 같은 중요 지지 구간에서 반등하면 강한 매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도 전략을 보겠습니다. 과매수 구간과 부정 다이버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MFI가 80 이상인 과매수 구간입니다.
가격은 계속 신고가를 만드는데 거래량은 점점 줄어듭니다. 상승의 겉모습과 달리 실제 힘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후 MFI가 80 아래로 내려오고 거래량까지 계속 감소하면 매도 또는 수익 실현 신호로 봅니다. 실전 예시입니다. 가격이 100에서 110, 다시 120으로 올라갑니다. 거래량은 150만 주에서 100만 주, 다시 70만 주로 줄어듭니다. MFI는 85까지 갔다가 75로 내려옵니다. 그 뒤 가격이 밀리기 시작하면 매도 대응을 고려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매도 패턴은 과매수 이탈과 거래량 급감입니다. MFI가 80 위에서 움직이다가 80 아래로 내려옵니다. 동시에 거래량이 평균 이하로 급감합니다. 이때 가격이 이전 고점이나 볼린저 밴드 상단 같은 저항 구간에서 막히면 반전 매도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제 고급 응용과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MFI가 80 이상에서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과매수라고 매도하면 큰 추세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X나 구름대 같은 지표로 추세 강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버전스는 한 번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 고점이나 저점 구조가 형성되는지 확인해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기간 설정도 조정할 수 있는데요. 단기 스윙은 기본값인 14기간을 쓰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려면 21기간도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지표와 조합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MFI 과매도, 볼린저 밴드 하단 터치, 그리고 거래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 강력한 매수 시나리오가 됩니다. 반대로 MFI 과매수, RSI 다이버전스, 거래량 감소가 겹치면 매도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MFI 다이버전스와 함께 OBV가 상승을 선행하면 강한 매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횡보장에서는 신호가 둔해진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MFI가 40에서 60 사이에서만 움직이고 거래량도 일정하면 방향성 없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ADX 값이 20 이하인지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MFI와 거래량 다이버전스 조합은 가격 뒤에 숨어있는 실제 자금 흐름을 읽는데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방법에 익숙해지면 반전 구간을 훨씬 빠르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열고 MFI를 켜신 다음 최근 종목 하나를 선택해서 가격, 거래량, MFI 흐름을 함께 비교해 보십시오. 신호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매매 해석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정적인 매매와 좋은 흐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